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요거를 오늘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게 그렇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이 방송에서 알고 가시면 됩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22일에 출시한다라는 기사들이 많았죠. 그 기사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텍사스주 오스틴시, 텍사스의 주도입니다. 거기 이제 테슬라 본사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모델 Y, 한국에도 많죠. 이 조금 뚱뚱한 차 있잖아요. 좀 뚱뚱한 차. 그 모델 Y로 이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 여러 가지 안전, 뭐 테스트, 서비스 이런 문제로 중앙 관제 서비스, 그래 중앙 관제를 하고 있고요. 무인 택시를 누군가 탄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글 웨이모랑 똑같이 본사 쪽에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요. 아주 지금 초기이다 보니까 테슬라 한 대가 이제 무인 택시로 가면 그 뒤에 테슬라 직원이 탄 테슬라 이 서비스 차량이 따라다니는 형태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순차적으로 없어질 것이고 아마 어, 뭐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 수만 대 이런 식으로 택시의 수가 확대가 되겠죠. 이게 이제 모델 Y로 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왜 말씀을 드렸냐면 그 제가 오늘 이 썸네일에서도 말씀 보여드린 것처럼 그 2인승 로보택시 자동차를 공개한 적이 있거든요. 그 아마 올 초인가 작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 스티어링 휠, 핸들이 없습니다. 그냥 큰 모니터만 달려 있고 손님이 알아서 탔다가 내렸다가 하는 그런 자동차를 공개를 했었는데 일단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모델 Y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요거를 오늘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게 그렇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이 방송에서 알고 가시면 됩니다. 네, 기사를 열었습니다. 외국 기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번역을 해놨거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번역의 품질은 좋진 않을 겁니다. 근데 그냥 제가 원문으로 이미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강 이해하시고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라는 기사이고요. 웨이모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택시 앱으로 요 자동차, 요 하얀 자동차를 부르면 구글이 운영하는 무인 택시가 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LA에서도 탈 수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로보택시가 시작할 예정인 텍사스 오스틴에도 웨이모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이 웨이모가 출시 20개월 만에 도시 승차 공유 시장의 4분의 1 이상을 점유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 택시 앱 하면은 거의 뭐 카카오 택시, 카카오티라고 봐야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버하고 리프트 이 두 회사가 뭐 도시마다 다른데 전체 점유율은 우버가 좀 더 크고요. 근데 둘 다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버가 잘 나가는 데도 있고 리프트가 잘 나가는 데가 있고 우버가 싼 데가 있고 리프트가 싼 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쟁자입니다. 그 외의 서비스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LA 같은 경우는 일반 택시는 아주 아주 보기 힘들 정도이고요. 근데 이제 샌프란시스코에는 이 웨이모가 시장 점유율 4분의 1 차지했다는 건 뭐냐면 나머지 4분의 3, 그러니까 75%를 30대 30으로 우버 30, 리프트 30 가져가고 나머지 20을 웨이모가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우버나 리프트의 점유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이 자율주행 택시, 무인 택시의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27%니까요. 30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면 3대 3대 3. 샌프란시스코 안에서는 우버나 리프트, 웨이모 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보면 웨이모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에 따르면 우버는 보통 한 30% 정도 비싸답니다. 아니, 웨이모가 우버보다 30% 가량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왜 30% 비쌈에도 불구하고 웨이모를 이렇게 많이 타느냐? 여기 보면 회의나 다른 작업 사이에 조용한 사색이나 명상의 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버를 이용하면 차량의 품질, 상태, 냄새, 운전자의 사교성 태도, 행동, 언어 수준이 승차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웨이모는 그 서비스가 매번 거의 동일합니다. 제규어 SUV, 무채색 냄새, 감미로운 분위기의 음악, 하지만 끌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우버 한국인, 내향적인 한국인 기준으로 우버 서비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거기도 조용하게 가고 싶다. 말하지 마세요라고 클릭하는 버튼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보다는 사교적이고 스몰 토크를 많이 하고요. 특히 이제 우버 기사를 할 정도 되면은 외향적인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서 거의 말을 시킵니다. 거의 말을 시켜요. 어디가? 오늘 어땠어?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거기서 뭐 해?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우버보다 리프트가 좀 싸거든요. 조금 싸요. 한 10% 싸. 근데 리프트를 타는 경우, 우버가 안 와서, 우버가 뭐 너무 비싸서 배차가 잘 안 돼서 리프트를 선택하는 경우 아주 높은 확률로 차가 너무 더럽고 차량 상태가 안 좋아요. 그리고 전화를 시끄럽게 하거나 음악을 시끄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동하는 그 시간이 이동만 빠르고 편하게 하는 것뿐이지 어떤 업무를 한다든지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안 된다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게 우버가 사실 자기 차로, 자기 라이센스로, 자기가 멤버 등록을 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약간 기업형, 준기업형으로 차를 여러 대 산 다음에 인건비가 싼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이 약간 불법, 탈법적인 형태로 운행을 돌리는 경우가 꽤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드라이버들이 많아졌는데 심지어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너무너무 답답해지는. 근데 웨이모 같은 경우도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중앙 관제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연결이 되죠. 영어 잘하는 사람이랑 당연히. 근데 그 우버의 중국인 기사가 탔는데 문제가 생기면 결국엔 자기의 보스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 보스는 바빠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도 중국인인 경우도 많고. 이런 문제가 어, 샌프란시스코가 LA보다 좀 더 부자 동네인데 웨이모를 선택하는 사람을 늘리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타다 타는 사람 또는 그 카카오 블랙 뭐 벤티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비싼 거. 10%, 20%, 30% 비싼 거를 타는 사람들, 모범 택시 예전에 타는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우버나 리프트를 타면은 팁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통계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의 30%가 택시비에 팁을 지불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팁을 주게 되면 20% 전후가 현재 LA 공룰이에요. 근데 아까 웨이모가 비싸다. 비싼데도 왜 타냐? 근데 웨이모가 30% 비싸다 그랬거든요. 근데 웨이모는 팁을 안 받습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팁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대한 사람 입장에서는 우버나 리프트하고 웨이모의 가격 차이가 10%밖에 안 난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뭘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이 택시 기사 또는 타인과의 단절을 위해서 10% 이상의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낀 거죠. 웨이모가 언제 될까? 이거 몇 대 해가지고 잘 안 될 것 같은데,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통계치를 보고 나니까, 이 기사를 보고 나니까, 분명히 어느 지역에나 저 같은 내향적인 사람, 또는 이 기사를 쓴 사람처럼 일부 비싼 요금을 지불하더라도 편안한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이 어느 도시에나 있을 거라는 거죠.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한다는 건 당연히 운전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문제는 뭐 안전 문제, 규제 문제 이런 것이 있지만 만약 안전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규제가 풀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테슬라 로보택시는 웨이모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무인 택시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물론 웨이모처럼 비싼 차는 아니겠죠. 웨이모 이제 제규어 차를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거의 새 차 느낌이 나는데 테슬라 로보택시는 이제 확장했을 때는 아주 많은 이제 대수의 차량들을 운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게 저와 같은 일반적인 테슬라 오너가 내가 운전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돈을 벌고 와라고 하는 거니까 약간은 차량의 상태가 웨이모보다는 안 좋을 수 있는데 반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내가 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안 쓰는 시간이야. 근데 돈을 벌어 와라고 하면 웨이모보다 낮은 택시비를 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웨이모는 차량 가격도 비싸지만 거기에 카메라하고 라이다가 테슬라보다 훨씬 더 비싸게 달려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똑같이 B2B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더 저렴한 요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야. 또는 내가 오늘 움직여야 되는데 통화를 해야 돼. 여자친구랑 약간 갈등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커져야 돼. 아니면 조용하게 책을 읽거나 업무를 봐야 돼. 그래서 타다나 카카오 벤티, 뭐 우버 블랙을 부르려고 하는데 테슬라 로보택시가 카카오 벤티, 카카오 블랙 타다보다 더 싼 가격, 심지어는 일반 카카오티보다 더 싼 가격으로 제공을 한다? 라고 하면 안 쓸 이유가 없겠죠. 그게 에어비앤비가 호텔 산업을 붕괴시킨 방식이거든요. 약간 불편하죠. 컨시어도 없고 프론트 데스크도 없고 뭔가 정형화되지도 않고 뭐 명동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전형적인 어, 투어리스트 스팟에 있지도 않으니까 하지만 싸. 여러 명이 들어가도 뭐라 안 해. 그런 것 때문에 급속히 성장했다는 것을 보면 이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더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우버 리프트와 대등한 시장 점유율을 장악했다는 이 기사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의 미래를 상당히 밝게 해준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럼 테슬라가 로보택시 하면은 택시 사업으로 떼부자 되는 거야? 이제 주식 대박 나는 거야? 주식 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저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걸로 테슬라가 돈을 많이 벌거나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오를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테슬라의 오늘자 시가총액이 1,400조 원 정도 됩니다. 1,400조 원. 거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택시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회사 뭘까요? 우버입니다, 우버. 우버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200조 원 정도 됩니다. 테슬라가 웨이모처럼 잘하고 웨이모를 넘어서고 리프트를 따라가고 나중에 우버만큼 장사를 잘해서 우버를 망하게 했다 쳐보자고요. 그러면 우버의 시가총액인 200조 정도가 테슬라 시가총액에 엎어질 겁니다. 뭐 더 엎어질 수도 있고요. 그냥 대강 생각해 보는 거예요. 1,400조에 200조가 엎어지면 그냥 대략 한 15% 정도의 기업가치 상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투자할 때 15%의 기업가치 상승, 심지어는 그게 1년 후에 시작할지, 5년 후에 완성될지, 10년 후에도 안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투자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로보택시가 잘 되더라도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일론 머스크는 왜 이 로보택시에 집중하는 걸까? 이게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로보택시로 택시비를 받으려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 뭐 그 미래 아주 장기 미래도 있겠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테슬라 자동차를 많이 팔려고 할 것 같아요. 플랫폼, 셀러하고 바이어,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모인 이 시장, 마켓플레이스를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이 플랫폼이잖아요. 이 플랫폼의 성공 방정식이 뭐냐를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우버도 그렇고요, 에어비앤비도 그렇고요, 어떤 플랫폼이 그 이용자가 많아지고 나면 당연히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초반에 그 플랫폼이 붐업이 돼야 이용자도 들어오고 이용자가 들어오면 공급자도 들어오고 공급자가 많아지면 다시 이용자가 늘어나고 이런 플라이휠 아마존의 플라이휠이 돌아가기 전까지 제일 우선순위는 제 생각엔
거기에 공급자, 셀러들이 돈을 벌게 해줘야 돼요. 우버도 마찬가지죠. 아, 운전 면허만 있는데 나는 중고차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들어가니까 돈이 된대. 우리 집에 방 하나가 남는데 미국 사람들 차고가 하나 어차피 있는데 에어 매트리스가 하나 있어. 여기다 올리면 돈을 벌게 해주는데 나는 이 원초적인 걸 자극을 했을 때 플랫폼이 성공하거든요. 에어비앤비의 그 다음 이야기를 생각해 볼까요? 최근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에어비앤비 때문에 뭐 뉴욕의 집값이 올랐다, 파리의 집값이 올랐다, 호텔 사업자들이 난리가 났다, 그 관광지에 사는 사람들이 집값 올라서 못 살겠다, 월세 올라서 못 살겠다라고 시위하더라, 에어비앤비 금지시킨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 그랬을까요? 집은 이제 원래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집이 있는데 아까 이거 미국의 우버를 여러 가지 돌리는 준기업형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 대 돌리는 준기업형 중국인들. 그런 것처럼 돈이 좀 여유 자본 있는 사람들이 내 집에서 에어비앤비를 하는 게 아니라 에어비앤비 하기 위해서 집을 여러 개를 사거나 빌려가지고 기업형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테슬라가 만약에 내가 출퇴근할 때는 쓸 수 있어. 근데 집에서 잘 때나 회사에 일하고 있을 때는 나가서 돈을 벌어다 준대.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대차 도요타, 폭스바겐 팔아버리고 테슬라를 사는 거예요. 테슬라가 좀 비싸더라도 사는 거예요. 왜? 얘가 기름값, 뭐 자동차세, 보험료 다 벌어다 주니까. 근데 테슬라는 모두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실이 확정되는 순간 에어비앤비를 하려고 월세를 많이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이 생기는 것처럼 테슬라를 새로 구매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일론 입장에서는 내가 테슬라 자동차를 가지고 택시비 받는 거는 작은 거예요. 짜친 거예요. 근데 이걸 위해서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짜리 테슬라를 사람들이 사준다면 이 판매 대수가 그리고 자신의 매출액과 이익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론이 로보택시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 아마 실적 발표회 때였나? 아니면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그 발표회 때였나?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도 세상을 바꿨고, 스마트폰도 세상을 바꿨고, AI도 세상을 바꾸는 중인데, 우리 테슬라의 로보택시만큼 버튼 하나로 단숨에 세계를 바꿔버리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다.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를 가진 사람들, 1,000만 대 이상 팔린 이 테슬라의 운행 대수가 오버 더 에어라고 하는 업데이트 한 번으로 로보택시로 변화하는, 순식간에 변화하는. 언제 변화한다? 규제가 풀리는 순간, 업데이트 한 번으로. 내 차가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준다. 이게 아마도 일론 머스크의 보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얘기는 샌프란시스코 웨이모가 시장 점유율이 커졌다라고 하는 기사에서 시작을 해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왜 로보택시를 강력하게 드라이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추측, 개인적인 추측이고요. 그것이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주가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